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세암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중국 증시에 연동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긴축 우려가 희석됐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낸 것이 이런 해석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이 오르는가 봤더니 중국 비중이 높은 업종 위주의 상승이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운주, HMM, 그리고 대한해운과 같은 종목, 그리고 중국 비중이 높은 이마트와 같은 일부 내수주, 그리고 오늘 저희 이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현대백화점과 같은 내수 소비주들,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후장 들어서 힘을 더 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전가와 함께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께서 특히 또 현대백화점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네, 내수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네, 우선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어떤 좀 이슈가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간 모습을 그렇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도 이제 중국 양해가 지금 개막을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지준율 인하나 어느 정도 좀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나오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양회에서 이 경기 부양책, 그 전에 예상을 했었던 23조 규모의 어떤 인프라 투자 정책이 그러니까 25조 위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300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어떤 미국의 금리나 인플레에 휘둘렸던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의 금리나 또 어떤 중국의 뭐 정책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변동성이 지금 심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하루에 뭐 어떤 100포인트 이상의, 뭐 오늘은 뭐 소소하게 지금 오르고 있지만 뭐 그전에나 거의 하루에 100포인트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던 상태를 본다고 한다면, 이 글로벌에 대한 이벤트에 굉장히 좀 우리는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부분을 역시 해소를 하려면은 기업들의 실적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제 뭐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받쳐줘야 어떤 이 글로벌 이벤트의 증시가 좌지우지 되는 그런 현상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달 이제 1분기도 이제 마지막 월수가 남았는데,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 발표를 좀 앞당겨져야 좀 이런 외풍에 좀 흔들리는 부분이 좀 자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네, 양해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도 기대가 되나 싶어요. 오늘 흐름을 보니까. 네, 우선 네. 중국 네. 경기 부양책은 항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에 항상 호재로 지금 작용했던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셨듯이 해운주, 뭐 유통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어떤 중국 관련주들이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는 철저하게 소외됐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어떤 주도주로 좀 부상할 수 있을 가능성이 그래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이제 이번에 그 양해 때 어떤 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텐데, 항상 이제 양해가 했을 때 이 중국이 항상 양해 이 경기 부양책에서의 자금을 첫 번째로 이제 인프라 투자에 썼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제 중국 관련주죠. 뭐 철강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 이런 업종과 기업들이 주도주로 부상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뭐 그 기간은 우선 측정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모멘트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 관련주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종목에 혹시 관심이 있고 중국 이런 수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지금 고민하신 부분이 좀 있을까요? 미리? 오늘 업종 중에서 가장 제가 이제 업종 시간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해 주실 했지만, 거예요? 그때 예, 할까요? 그러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업종 새끼에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의 수급의 특징을 통해서 시장을 보겠습니다. 수급 한마디 보시죠. 자, 실적과 모멘텀에만 투자. 코스맥스, 부강약품, 효성, 첨단 소재, 두올, 동아화성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얘기죠?
실적, 모멘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우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뭐 항상 반복된 거지만 이 업종 자체가 뭐 시장이 좀 그 우상향 방향 튼다고 하더라도 이 업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좀 약간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뭐 실적 모멘텀도 있겠고, 그리고 전통적에 있었던 그 임상 통과나 여러 가지 또 어제 어떤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오늘 7.14%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05억의 어떤 잠정 실적을 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인의 영업권 손실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영업이익은 24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다. 한마디로 이제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증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 법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견고하다는 부분이 이 코스맥스의 그전에 어떤 체질 개선이나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노력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이제 OEM, ODM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온라인 고객사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코스맥스의 이런 실적이 어떤 그런 새로운 사업 체질의 변경과 함께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떤 기존의 화장품보다도 이 화장품 오프라인 면세점 판매보다도 또 온라인 쪽에서의 치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점에서 이 코스맥스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어떤 강한 좀 기대감 때문에 오늘 수급적인 면에서 많이 좀 몰려주고 있는데, 이 항바이러스죠. 이 레보비트 이상에 대한 부분이 임상이 좀 완료되면서 오랜만에 또 그 지난주에도 주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거래량과 함께 상승 여력을 갖고 간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 첨단 소재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 2.3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효성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이 효성 그룹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뭐 효성중공업, 여러 가지 효성 첨단 소재의 어떤 수소 산업 쪽에서의 진출과 이거에 대한 이 화학에 대한 상품 부분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전부터 이제 효성그룹들이 수소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에서 뭐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해 1월부터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 첨단 소재와 같은 어떤 수소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몰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두올, 그리고 뭐 동아화성 같은 이 아이오닉 5에 대한 이 기대주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종목군들 우리 투자자분들 모두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종목군들인가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모멘텀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떤 바스켓으로 주가가 다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강하게 수급이, 왜냐하면 유동성 환경은 저는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래량과 함께 주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연일을 해서 어떤 좀 매수세가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바스켓으로 오른다라는 뜻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전부 담아서 시장 전체가 오른다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시장은 좀 그런 분위기다. 예, 그렇지 않고 어떤 개별 이슈로 개별 종목 장세다라는 네네. 말씀이셨습니다. 자, 저희 앞서 얘기했던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했다. 중국 관련주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변동성 장세에 대한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저 종목군들이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예. 지난주부터
어떤 시장에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차별화된 모습으로 주가 많이 가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글로벌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어떻게 보면은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도 12월 초에 미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12월 말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이 업종 안에서도 이 시장 대비해서 유통, 특히 이제 리테일 업종이 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을 전후로 해서 지금 유통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와주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중국에서 양해가 시작 전이기 때문에 양해가 시작 전에 어떤 이런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유통업체들이 선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이 선행지표로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대 이상,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백화점 업종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어떤 기저효과 측면에서 다른 어떤 편의점과 어떤 면세점보다도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부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백화점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봤을 때도 이 유통업종 대장주로 할 수 있겠죠. 뭐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실적 전망치를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마트 그리고 뭐 신세계 또 이제 롯데쇼핑 같은 이 전통적인 유통 기업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소비 규모에 대한 부분에 봤을 때도 점점 이 작년에 대한 기저효과가 좀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 업종 대비해서 주가 수익률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유통업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뭐 편의점, 대형마트 뭐 이런 쪽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인터넷 뭐 같은 뭐 인터파크, 하나투어 그리고 모두투어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저효과에 대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유통업종 전체적으로도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주 안에서 이제 내부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실적이 좋았대요. 네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온라인 유통 네네. 집중하는 회사들이. 근데 올해는 설 지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던 것만큼 못 올라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비상이래요. 네네. 온라인 유통에 이제 강점을 두는 회사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유통주 안에서도 차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종목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때 현대백화점이 여의도 모멘텀 때문에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죠. 지금 예. 현재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유통업체들 가른다고 한다면은 예. 뭐 1, 2월 달에 어떤 오프라인 판매량을 본다고 한다면 그 1월 달이 작년 12월 대비해서 대부분 편의점 그리고 편의점, 마트 등은 좀 떨어졌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백화점 업종은 오히려 좀 상승폭을 예. 1월 달 올해 1월이 작년 12월 대비해서 월 단위로 봤을 때 플러스 성장을 좀 기록을 했던 네.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이게 더 실적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너무 많이 유통업종이 작년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크게 낙폭이 빠를 수 있는 예. 기업들 그 업종을 선별해야 된다면은 역시 뭐 백화점 업종이지 않을까. 백화점이요. 예, 좀 판단이 백화점.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백화점 뭐 더현대 서울지 여의도에 있는 부분인데 이 판교점이 6년 만에 지금 개장을 한 상태인데요.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백화점 업종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백화점이 이렇게 더 보입니다. 낫다. 안에서는 여전히 현대백화점을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그건 꼭 아니세요? 글쎄요, 근데 유통업종은 너무 좀 세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꼽으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오프라인과 그 온라인 쪽을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네. 말씀드린 오프라인 쪽에서는 이제 백화점 안에서 이 현대백화점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 다음에 온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
어떤 그 하나 투어와 어떤 모두 투어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여행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이 어떤 이 여행 업종 안에서는 이제 인터파크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벌써 여행 예약들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인터파크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그쵸. 이후에. 예. 그렇죠. 빨리 해결이 돼야죠. 발 빠르십니다. 근데 저도 유통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게 과장님께서 이미 유통주 얘기를 이전부터 많이 했어요. 하셨어요. 예, 예. 예. 오르기 전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데 봐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여러 번 드렸을 때부터 1월 말이었나요? 이미 얘기를 하셔서 그때 네. 만약에 관심 가지셨다면 꽤 지금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률 좋으실 것 같은데 그 네. 이후로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뭐 인터파크는 최고가 대비해서 좀 밀렸지만 역시 최고가 행진, 현대백화점도 오늘 최고가, 신세계도 최고가. 이제는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단기적으로 자리가 오진 않았나. 지금 보기엔 이미 좀 늦었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글쎄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지금 현재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그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에 의한 피해 부분에 있어서 네. 낙폭을 회복하는 구간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신고가가 가면서 어떤 좀 약간의 고평가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갔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어떤 금리가 뭐 상승하고 그런 시기 때 이 민감주들이 약간의 좀 타격을 받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그 금리가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떤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유통업종 또 이제 유통업종 안에 또 음식료 업종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예, 예. 어떤 금리 상승에 있어서 수혜를 또 보는 그 업종이 이제 유통업종 특히 음식료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여기에 좀 음식료까지 또 멀리 나가면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 물가 상승에 의한 어떤 가격 상승의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 어떤 이 업종이 이 업종이 자체적으로도 고평가다라는 것보다도 다른 경기 민감주에 대한 민감주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대안주로 좀 많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금리나 이제 원자재 같은 이 상승세가 뭐 쉽게 다시 완화되거나 쉽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을 때는 유통제휴를 좀 대안으로 좀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둘러서 급등락새끼 화면으로 보시죠. 네.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마침 연관성이 있습니다. 롯데쇼핑. 네, 과장님께 바로 공을 넘기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아까 이제 유통주 안에서 탑픽을 좀 말씀하셨는데 원래 네. 유통쇼핑 말하려다가 제가 여기 좀 남겨주셨군요. 좀 바꿨는데 그래서 네. 우선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뭐 잘 팔린다 이런 것보다도 이 다른 유통업체들이 어떤 오프라인과 온라인 쪽의 판매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가는 거에 비해서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했었던 이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가 지금 재무제표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작년에도 폐점된 그 110개 넘는 어떤 마트 부분을 폐점하고 올해도 이제 폐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재무상으로 봤을 때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오프라인 부분은 다 폐쇄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 하이마트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직콕에 대한 이 프리미엄 가전 교체 수혜가 일어나면서 이 올해 실적에 대한 반등 부분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돈이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밀어주고 있는 상태고 과감하게 이제 돈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폐점이나 여러 가지 구조조정 통해서 이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점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재작년 대비해서 300% 이상 올라간 수치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진 점포에 대한 폐쇄에 대한 부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 스토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쪽에서는 항상 밀어주고 이 어떤 이 구조조정 효과가 올해도 발휘가 된다고 한다면 이 롯데쇼핑의 주가도 뭐 급격하게 지금 오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이 롯데쇼핑은 14만 원 이상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뼈아픈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구체적인 숫자가 드디어 나오고 있다는 호재입니다. 자,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케팅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특징주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한가에 안착한 선익 시스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요. 현실과 가상이 혼합되어 있는 세계인데 그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 뭐 쇼핑도 할 수 있고요. 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그러한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는 AR, VR 종목들이 뽑히고 있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 AR, VR 그러한 관련주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종목으로 뽑히고 있고요. 오늘 장중 12시 구간쯤에 상한가에 안착한 뒤에 종가까지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부터 급격한 성장을 이뤄서 2025년에는 매출액이 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4,100원가량 상승한 17,800원에 종가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움직이는 종목이 있죠. 바로 사료 관련주인데요. 오늘 사료 관련주 팜소리 역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 곡물 선물 가격 지수가 139.8로 나타나면서 전월 대비 0.9%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료 관련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팜소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2%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장 최고 기준가보다는 상한가가 조금 풀리기도 했고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15%가량 두 자릿대 오름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245원가량 상승한 1,835원에 종가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선사주, 선박주, HMM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하루 만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사물운임의 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주가 추이도 연일 좋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6,30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주가의 긍정적인 영향, 조금 더 호재가 겹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8% 넘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오늘 장중 최고가가 25,550원이었는데요. 그 바로 아래 호가에 지금 종가가 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1,650원 상승한 24,50원에 종가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특징주 빠르게 확인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오후장 마감이 지금 4분 정도 남았습니다. 26분 3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085 플러스 42포인트 그리고 1.4%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 오른 929.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내일 중국의 양회 이슈 때문일까요? 우리 전문가들은 어떤
모멘텀에 주목하고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가장 놀라운 사실은 네. 오후장에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럴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오전장만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재미없게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오. 오늘도 계좌를 안 열려고 그랬습니다. 아, 근데 중국 시장 개장하고 중국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바로 연동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양회 앞두고 오늘 나왔던 중국의 고위 관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어여서 제가 잘 못 읽겠고요. 근데 이분이 하셨던 얘기가 네. 일단 지금 당장 유동성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 맞아요. 여전히 경기 부양 관련된 쪽은 유지를 하겠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자신을 찾으면서 중국 시장 강세, 우리나라도 같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 영향받고요. 장 중에는 중국 시장 영향을 받는다라는 쪽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지표가 있어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요즘 개인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밀리면 삽니다. 열심히 사고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열심히 팝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나마 시장 흐름에 잘 따라가고 있다는 쪽에서 그래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다가 만약에 시장이 레벨업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주식 다 뺏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기조가 여전히 꾸준하게 살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들고 갈 물량 그리고 단타칠 물량 이렇게 좀 구별하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스윙 매매라고 하는데 네.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는 그런 행보를 아주 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중국 이슈를 좀 간과했던 것인가요? 오후장 오를 거라고 생각 못하셨던 것이. 그리고 이제는 다시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시겠. 네, 너무 훅 들어오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노크라도 좀 할까요? 네. 중국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네. 안 갖기보다 네. 그냥 시장이 3,000선 초반은 뭐 3,000선은 지키겠는데 예. 그렇다고 강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차라리 중국이라는 양호에 모멘텀. 나와서 얘기 나오는 거 보고 대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또 막상 또 시장은 한 발 빠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은 또 하는 건 참 어렵구나 예, 이런 생각도 예. 살짝 들었습니다. 예. 저희 앞서서도 계속 이제 한국 시장은 미국보다는 중국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갖자라는 것이 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어떤 수정을 질문- 하고 싶은데 성격이라서 잘 안 돼요. 괜찮습니다. 네. 저희 마감이 다 돼서 지수 보고 다시 코스닥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3월 3일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장은 중국 증시에 연동되면서 특히 인민은행에서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낮다, 긴축 우려가 낮다라고 시장을 해석하면서 아시아 증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장 막판에 더욱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코스피 오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3,079.01, 35포인트 1.15%로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8% 오른 930.8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앞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시장이 오를수록 계속해서 시장을 차익 실현으로 대응했고 차익 매도 폭을 넓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동반 매도했는데 오늘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프로그램 물량을 감안을 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들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2,400억 원 정도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한 6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유가증권 시장 오늘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653종목이 상승, 그리고 하락 종목은 206종목이었습니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3배에 달했습니다. 코스닥은 4종목이 상한가, 944종목이 상승, 363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무려 3배에 달했습니다.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대체로 좋았고요. 그리고 업종별 특징을 봤을 때는 중국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의 특징,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도 좋았고요.
자, 이런 모습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전문가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저는 네. 일단은 이제 코스닥 파트니까 코스닥을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주에 조금 아찔했죠. 뭐 급등과 급락을 좀 오고 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유동성 장세라 그런지 뭐 급등 급락이 거의 뭐 지수상을 봤을 때 거의 3% 이상 뭐 나오는 어떤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고요. 사실 지수가 그렇게 좀 급등락을 하면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 뭐 5에서 10%까지 쉽게 밀리는 이제 경우가 태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갭으로 올렸다가 또 밀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밀려 다시 올리는 이런 상황이 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좀 잡아가는 어떤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아닐까 좀 싶은데, 일단은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좀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좀 잡히게 되면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3월 한 중순부터는 좀 어느 정도 어떤 상승 기조를 좀 다시 한번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봉상 봤을 때 지금 거의 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어떤 기간 조정을 좀 꾸준히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주차 정도 좀 접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견디시는 것들, 그리고 또 앞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장일 수도 있겠지만, 바이 앤 홀드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좀 힘든 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다 오지 않았을까, 이에 따라서 조금만 좀 인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많이들 기다렸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예, 그러니까 네, 뭐 지수가. 11월부터 어떻게 보면 불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장이 상당히 지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수익률도 높게 가져가도 괜찮아요?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을 또 오른다라고 하면 작년 같은 소위 말씀하신 불장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어떻게 보면 불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대형주, 예. 코스피 대형주인데, 네. 사실 기대 수익률 면에서 보면 사실 소형주가, 중소형주가 그걸 못 따라갈 리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코스피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코스닥도 충분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 이에 따라서 코스피도 분명히 그런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1000선을 찍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930선대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 충분히 1200에서 1500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좀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지수가 그 정도 레벨업이 되면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네. 뭐 한두 배 이상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예요? 사실 그거를 좀 이제 맞추면 제가 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언젠간 당연히 오르겠죠. 우리 시장 우상이니까. 저는 상반기 한 6월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어떤 그 올라가고 내림의 어떤 그 정확한 포인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상반기 돼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상반기 안에 말씀드린 뭐 간다가 아니라? 1,500을 뭐 6월 달에 네. 간다 이게 아니고, 아. 한 6월 달 정도 되면 네. 이제 확실히 지수가 레벨업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결국 지금 준비해야 될 건 그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알겠습니다. 지루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거.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네. 네, 준비해야죠. 1200, 1500 가면은 준비해야죠. 네, 네. 네. 그냥 총알 잘 모으시고 네. 갈 만한 종목 사시기 위해서는 네. 이데일리 TV가 잘 알려주시겠죠? 네. 네. 대표님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꼭 지수 포인트가 정확하진 않더라도 같이 않더라도. 저는 지수를 얼마까지 간다 이런 걸 예측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이 정도 내가 원하는 지수대까지 왔다가 팔게 됩니다. 근데 보통 내가 시장을 맞추는 경우가 한 1%밖에 안 되죠. 어떤 시장은 항상 더 가고 더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지수는 잘 모르겠고요. 아, 네. 그냥 종목적으로 일단 갈 때까지 끝까지 다 간 다음에 거기서 꺾일 때 파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기대 수익률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작년에는 정말 유례 없는 그런 강세장이 나와서 기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졌을 텐데 그렇죠. 올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전제하고 투자자분들이 좀 시장을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뭐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익률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자 대표님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작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보면은 다 올라서 네, 종목 맞아요. 찾기가 오후장에는 어려웠는데 네. 오전장엔 그나마 쉬웠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오늘 유통주 관련된 쪽이 상당히 강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이 가장 눈에 띄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못 올라갑니다. 아. 그런 아쉬운 측면들이 있는데 예. 현대백화점이 오늘 강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더 현대 서울인가요? 더 현대 여의도인가요? 근데 이쪽이 개장하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가 좋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거는? 아니요, 안 갔습니다. 사람 많은 데를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언론인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왜 갔죠? 네, 언론인이 아니어서 갔습니다. 네. 그런데 가서 네. 제가 네. 근데 중요한 건 집 앞이다 보니까 슬리퍼 끌고 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다른 분들 다 차 막히고 있는데 그냥 좀 편하게 네. 가서 제가 가장 먼저 본 거는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쓸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면서 봤는데 결국에 특히 남성분들은 돈을 어디 쓸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가장 많이 줄을 서 있고 지갑을 여는 매장이 가전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요? 5층에 있는 제가 뭐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네, 5층에 갔더니 가장 사람이 많고 거기 가전 매장 쪽에 줄도 많이 서 있고 뭐 물론 뭐 특판 행사인가 비슷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서 상담하고 지갑을 꺼내는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이렇게 뒤쪽에서 이러고 앉아 있다가 네, 카드. 상담 다 하고 나면 카드만 이렇게 쓱 주는 네.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때도 가전 쪽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컸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도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가전이나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은 여전히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또 어떤 생활이 중심을 잡을 것이다라는 쪽은 분명히 또 보여주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의외로 의류 쪽은 그렇게 매장이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쪽도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어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현대백화점. 네, 현대백화점이 그래서 네.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작년에 그래도 실적 흐름들이 견조했습니다. 그나마 다른 백화점 업체들 대비해서는 좀 견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레벨업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장에서 종목별로 보면 네. 그 의류 업종이 훨씬 좋고 가전은 이미 작년에 다 좋아서 올해는 별로 안 좋고 이러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이제 여러 가지 구분이 나오는데 네. 이제 유통 쪽, 뭐 패션, 의류 이게 다 코로나19 이후에 나오는 어떤 피해 섹터들이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요즘 뭐 영어무역을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다 네. 괜찮은데 또 안 간 종목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안 간 종목들 보게 되면 혹시 라코스테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네, 그거를 운영하는 게 DI 동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패션 브랜드인데 못 가더라고요. 근데 또 알루미늄 박 관련된 쪽에 자회사가 갖고 있고 또 네. 자산 가치도 충분한데 이런 회사는 지금 같은 관점 쪽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또 작은 종목 중에서는 베뉴지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웨딩 컨설팅부터 또 여러 가지 어떤 할인점 이런 쪽을 다 하는 회사인데 네. 뭐 동전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자산 PBR 0.3배밖에 안 됩니다. 이런 쪽에 우량한 흐름으로 오늘 주가는 조금 움직이긴 했더라고요. 네. 이런 쪽도 일단 안 간 종목들은 계속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하세요? 베뉴지 이런 종목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신가요? 네. 시장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를 이데일리 TV에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팀장님 또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오늘 좀 엔터 쪽에서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JYP 엔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요즘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수급인데요. 일단 뭐 기관 쪽이라든지 외인 쪽에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오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기금에 대한 좀 매도가 좀 있는 사실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JYP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코로나19 백신 이후에 좀 피해를 봤던 종목들의 어떤 기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야가 좀 엔터 쪽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기존에 좀 어떤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제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좀 라인업이 탄탄하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가수들이 현지화 좀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일본에서 좀 반영 중인 뭐 니지 프로젝트를 좀 비롯해서 좀 어떤 현재를 좀 계속 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2분기부터 아티스트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컴백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뭐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 쪽으로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부분들,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어떤 플랫폼을 통한 어떤 이러한 좀 매출을 좀 다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많이 눌렸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상승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코스닥 중에서 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좀 JYP 엔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이제 반도체를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수출 데이터 쪽에서도 좀 충분히 좀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 수출 데이터가 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2월달, 지난 2월달 같은 경우 좀 수출이 상당히 좀 증가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반도체가 좀 상당히 좋은 좀 모습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어떻게 보면 실적을 뒷받침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D램의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의 어떤 쇼티지를 넘어서 전체로 좀 퍼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히 반도체 관련된 좀 섹터를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첫 번째가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테스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테스 같은 경우 이제 D램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가고 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테스에 대한 종목을 매번 말씀드렸고, 일단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력 풀도 뭐 700명이 넘는 엔지니어를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LED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이오닉 5에 전장용 LED도 들어가고 있다는 점, 조명용 LED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시스템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전장 쪽에서도 어떤 사업 모멘텀이 있다는 점 봤을 때 일단 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관심 종목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종목을 많이 얘기 못해서 어쩌죠? 괜찮습니다. 또 불러주시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얘기하면 좋겠어요. 네. 네. 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내일 시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황우성 차장 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화면에서 네. 처음 뵙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좋았어요.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생각보다 좋은 거죠. 네, 차장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예. 그 코스피랑 코스닥 원래 이제 엎치락뒤치락했던 시장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미국 국채 금리 우려가 이제 다소 잠잠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주랑 반도체 업종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한 3% 넘게 이제 하락을 해서 당일은 이제 IT 업종 같은 거는 좀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약세로 예상이 됐는데 장 초반에는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다 파란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장 중에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나왔고요. 그 외에도 오늘은 장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여러 업종들이 있는데 뭐 엔터, 철강, 운수, 그다음에 뭐 증권, 은행, 뭐 게임, 전기가스 등 다 모두 2% 이상 상승을 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 업종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일단 업종은 좀 전에도 우리 또 다른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의류 업종을 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악재도 호재도 다 이미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간에 빨리 오른 증시가 이제 고밸류가 돼 있기 때문에 호재거리가 이미 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뭐 부양책, 그다음에 실적 발표도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그 조금 뭐랄까 좀 정체되어 있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잡아서 좀 장기로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땐
역시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을 대비를 한다면은 아직까지 보복 소비라고 보통 하죠. 이제 소비가 침체돼 있던 거를 확 풀 수 있는 게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여행도 있을 거고 의류도 있을 거고 화장품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류 업종이 저평가 업종 중에서는 좀 발굴을 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된 최근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FNF나 뭐 JS 코퍼레이션 영업무역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뭐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을 봤을 때는 지금 보면 한세실업, 그다음에 뭐 휠라홀딩스, 코엘패션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세실업은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제 주봉으로 본다 해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휠라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좀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뭐 반등을 아직 못했다. 충분히 휠라라는 이런 ODM 업체에서 충분히 가져간다면 충분히 더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코엘패션인데 코엘패션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또 추가적으로 원래는 속옷 쪽만 많이 하는 브랜드 쪽인데 유명 브랜드를 좀 많이 하거든요. CK나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얘네가 25년까지 총 브랜드를 한 50개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추가로 화장품, 그다음에 잡화 같은 것도 사업 다각화를 충분히 더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중에 OP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난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라이프에서 매출이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업종, 의류 업종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차장님, 내일장부터는 중국 양해 이후에 우리 시장이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요. 제가 차트로도 좀 보여주면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이게 낙폭이 좀 과대가 된 게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낙폭이라는 게 이제 좀 가격성으로도 좀 많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간이 금액으로 확 올라올 거냐 아니면 기간으로 충분히 길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후자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양해에 의해서 여태까지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오르거나 큰 변동을 보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조금 그 이슈 말고는 다른 이슈들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3월에 많이 나오는 바이오 공모주 이런 것들로 이벤트 드리븐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삶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길게 시간을 두고 모시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 중국을 비롯한 또 해외 이슈에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겠습니다. 중국의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것이 오늘의 상승에 이어서 연속적인 추가 상승, 추세적인 트렌드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